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요즘은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highly sensitiv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highly sensitive person, people 이라고도 하고 또 뭐 sensitive 이런 책도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예민함이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와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이제 읽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지구별 가이드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한창 많은 것 때문에 몸도 많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에다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에 검색을 하는 것 중에 어떤 리뷰가 있었는데 그 리뷰가 책에 대한 거였는데 딱 그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의 리뷰를 보고서 이거 되게 내가 찾던 그런 내용인데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따로 구매하게 됐죠. 뭐 엄청 이렇게 막 유명하거나 뭐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읽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제가 말하는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면은 뭐 책을 읽거나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책도 이제 외국에서 저자가 쓴 건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예민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민함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좋게 인식되지는 않아요. 안 좋게 인식되고 있죠, 사실. 예민한 사람은 피곤하다라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쁘게도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무기가도 되고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 기질은. 성격은 안 바뀐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뭐 제가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저의 생각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 나의 꿈,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은 좋게 생각이 나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찝찝한 사람 만나면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계속 담아두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쪼잔하다 아니면은 뭐 쿨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영향을 잘 받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떤 영향을 받고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영향이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본인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타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은 뭐 좋다 나쁘다도 없겠지만 계속 그런 좋은 기운이 묻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돼 있겠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책에서도 어떤 정화에 대해서, 에너지 보호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방법.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받고 또 에너지도 빨리고 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이제 제가 읽었던 거고, 또 여기 책에서 나오는 방법으로는 어떤 샤워를 따뜻하게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제가 찾았던 또 저만의 방법으로는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향으로 이제 기분 전환을 할 때도 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가라든지 아니면 뭐 명상 음악, 하프 음악, 뭐 정말 옛날 노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지저분해진 에너지를 정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계속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가적으로 배운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용어로는 에너지 민감성이라고 해요. 되게 굉장히 예민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기분인지, 느낌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예민하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상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뭐 배려도 할 수가 있죠, 덕분에. 하지만 그만큼 나도 피곤하고 나도 다칠 수가 있다. 내 마음이랑 내 몸이랑 나의 정신과 영혼이 쉽게 상처받고 다칠 수 있다. 그 에너지 민감성이라는 게 저는 저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민들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민들레냐면 아스팔트에 왜 그 네모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있고 흙이 없잖아요. 근데 그 네모와 네모 타일 사이 아주 조그마한 흙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러면은 그런 아스팔트 사이에 흙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작은 민들레 씨앗 있죠. 네. 저는 제가 그 민들레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민들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열이죠. 우리가 밟으면은 짓밟히고 마치 없어질 것만 같은 게 민들레. 우리는 우습게 보는데 자연을 사실은 정말 강합니다. 왜냐면은 한겨울에도 뭐 가을에도 이게 민들레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강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민들레가 자연에서 자라난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자연의 힘이. 그렇지만 또 밟으면은 되게 많이 아파하고 마치 아야 하고 소리를 낼 것만 같은 것도 또 민들레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인 사람은 이게 겉으로 막 엄청 우락부락하고 뭐 어떻게 보이고 막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민들레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세 보이고 뭐 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은 민들레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민들레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민들레가 뭐 아무리 단련하고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민들레는 민들레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탄다고 했을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사람을 좀 많이 만나기 전에, 오히려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자리는 조금 피하는 게 맞아요. 보류를 해둬야 돼요.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컨트롤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만남이나 혹은 뭐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아무 미팅이나 가서 모임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계속 그 에너지는 맴돌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직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런 처리가 불분명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막 뭐를 무조건 해라, 뭐라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일단은 무엇을 안 하는 거, 무엇을 하기 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못 견뎌하고 어려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 철학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방 안에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했어요. 인간이 자기 방 안에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불안정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가 없어도 직감을 느낀다면은 그때는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민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 중에 하나는 이런 직관력이랑 내지력 그리고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만나지 말고 내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되고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 하냐면은 나를 힐링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느낌. 왜 그 예전에 드래곤볼 보시면은 에너지 뭐 보호를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면은 어떤 뭐 에너지 보호막 같은 게 몸 주위에 이렇게 기처럼 흐르잖아요. 전기 파장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파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내용은 실제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뭐 약간 뭐 미신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내 에너지가 누구를 만났을 땐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에너지가 빠지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피로할까? 이런 사람들은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더 자주 꼬이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내 에너지를 좋아하고 흡수하길 좋아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원해요.
에너지를 빨아먹어야지 또 살아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또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들은 또 거절하지 못하고 또 계속 만나면서 에너지가 빨립니다.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기피해야 되는데 극과 극이 끌리는 것처럼 계속 그 안 좋은 에너지랑 좋은 에너지랑 만나면서 서로가 아니죠. 한쪽 방향만 좀 일방적으로 많이 에너지가 빨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회사, 뭐 지인, 뭐 직장 동료, 가족, 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인 관계. 이게 연인 관계가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빨리는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누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치면 안 돼요.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막 꿈도 뒤숭숭하고 어딘가 몸도 계속 아픈 것 같고 또 기분도 안 좋고 이렇게 돼서 점점 아프거든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민감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좀 착한 사람 아니면 남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들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좋은 딸, 아들, 친구, 가족 그리고 뭐 남편, 연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남들한테 좋을 사람이었을지언정 본인 스스로한테는 자꾸 해가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마시면은 몸이 해로워지는 것처럼 정신도 계속 닳고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데미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치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가라든지 뭐 어떤 것들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랑 데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깨트리기도 어렵고 또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별을 하면은. 근데 그 고통의 대표적인 감정이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상실을 했을 때 우리 뇌는 고통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뭐 이것저것 촬영을 해보면은. 근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랑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 뇌가 그거랑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별다르지 않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팔을 잃거나 고통이 있는 사람,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이랑 또 한편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사람이랑 우리 뇌가 별다르게 차이점을 느끼지 않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 또한 분명히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데미지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뭐 어디 병원이라도 가가지고 약이라도 타고 진찰이라도 할 수 있지. 마음이 지금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정말 나중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사이비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꿈을 진짜 안 좋게 꾸고,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온도, 그리고 사람, 내가 만나지 않았던 것들, 변수, 새로운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일리 센시티브 퍼슨이 가능성이 높죠. 동물에 대해서 교감을 잘한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의 친구들을 좀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요걸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살다 보면은 내가 나를 지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책이나 강연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되게 쉽게 많이 쓰이는데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 힐링이에요. 의사분들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100%막 힐링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 또한 또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영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치유하기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했냐면, 저도 명상이나 요가라는 것도 많이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제 대금도 좀 불었습니다. 내 마음이 외롭거나 뭔가 좀 지치고 힘들 때 아로마 테라피,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뭐 낮잠, 그리고 또 대금도 불고, 한 1년 불었어요. 요가도 한 3년 정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제 명상이라든지 마음에 대해서는 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또 정신적인 고통 영역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가 선생님이 되고 뭐 연결이 됐던 거겠죠.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운명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100%뭐 숙명이다, 운명이다,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너무 그렇게까지 깊게 막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또 생각에 또 지배당하는 걸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또 사실은 없어요. 환상이죠. 상상이고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봐야 된다.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거를 수련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깊이 이면을 보시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죠. 그 나쁜 일을 방지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내 성향과 기질이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해서 가면은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끊어내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을 끊어내는 연습. 근데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면서 스스로한테 나쁜 사람이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스스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남들은 잘 챙겨주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마음은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여파가 크거든요.
내 마음에 대한 것은 뒤로 제껴두고, 예를 들어 스프링을 엄청나게 프레스하고 누르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한번 팡 터지면은 정말 높은 곳까지 튀어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좀 솔직하게, 좀 담담하게 그렇게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점차 본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는 거, 또 안 된다고 하는 거, 또 내 기분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에는 나쁘다 좋다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본능적인 거고. 그리고 상대방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공격을 하고 뭐 어떻게 나한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꼭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공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혼의 깊은 상처는 물리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킬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강인한 마음. 그 맨들레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약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민들레는 강인합니다. 약하면서도 강인해요. 약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린 건 맞아요. 마음이 여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민들레가 민들레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에요. 아름답고 이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좋은 거는 알아요. 하지만 민들레는 여리지만 또 정확히는 강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인한 마음만큼, 선한 마음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조금은 관대해질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연습, 에너지 보호에 대해서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